주연희 씨는 평소처럼 시댁에 들어서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현관에는 시어머니가 아끼는 화분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로 익숙한 향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연희 씨는 방문을 닫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형님 편만 드시겠지. 그녀는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이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형님 네 가족이 먼저 와 있었고 시어머니는 형님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형님의 아이가 장난감을 떨어뜨리자 시어머니는 손수 주워들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는 떨구는 것도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 그 말은 평소에도 자주 듣던 말이었지만 오늘따라 더 짙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연희 씨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연희 씨의 아이인 윤소리가 뒤늦게 들어왔습니다.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조금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소리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고개만 휙 돌리고 형님 아이에게 더 큰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래, 그래, 거기 앉아라. 그 말투는 형님 손주에게 하던 것과 전혀 다른 온도였습니다. 형님은 일부러 연희 씨 쪽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님은 원래 첫손주한테 마음을 많이 주잖니 부담 갖지 마. 그 말은 위로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우월감을 숨긴 가시 같았습니다. 연희 씨는 속으로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옆에서 그 모든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작은 손으로 엄마 옷자락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앉으면 안 돼. 그 말은 어린 마음에 느끼는 소외감이 그대로 담긴 한마디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님 아이에게 과일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예쁜 손주 많이 먹어라. 그제야 연희 씨는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쑤셔왔습니다. 아이가 상처받는 모습만큼은 더 이상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앉아도 돼, 소라. 엄마 옆이 제일 좋은 자리야. 이 말에 소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듯 눈썹을 좁히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가족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식탁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차별은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 아이에게는 고기를 손수 잘라주며 접시에 올려주었고 소리에게는 그냥 그릇을 밀어놓기만 했습니다. 형님은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슬쩍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리는 고기 잘 안 먹잖아, 맞지 소라.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는 누구보다 잘 먹는 아이였습니다. 소리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물만 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연희 씨의 마음은 뭉클하게 흔들렸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자신보다 아이가 차별당할 때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소리도 고기 좋아해요. 잘 먹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에이 난 잘 모르겠더라. 얘는 늘 조용하고 먹는 둥 마는 둥 하잖아. 그 말투에는 관심 없음이 아니라 차갑게 선 그어진 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리가 고개를 들더니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형하고 나 다르게 생각해. 식탁 공기가 순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연희 씨는 놀라서 아이를 바라봤고 시어머니도 손에 들던 젓가락을 떨어뜨릴 정도로 당황했습니다. 형님은 얼어붙은 얼굴로 아이를 쳐다보고 있었고 남편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나 좋아한다고 생각 안 해. 그 말은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똑바르고 정확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형님은 황급히 말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리는 엄마에게 몸을 기댄 뒤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나는 형 좋아 근데 할머니는 나 안 좋아해.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시어머니 심장에 그대로 꽂히는 진실이었습니다. 식탁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셔틀처럼 오가던 말들도 멈췄고 웃음소리와 식기 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형님은 말없이 눈치를 보았고 남편들은 숨을 고르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고 눈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한쪽으로만 마음을 기울였는지 어린아이의 한마디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희 씨는 소리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소라 엄마는 내 마음 알아. 그 말에 소리는 고개를 숙였고 연희 씨는 아이의 등에 손을 올리며 느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였니?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날의 정적은 앞으로의 모든 반전의 서막이었습니다. 아이의 한마디는 시어머니의 마음에 처음으로 진짜 균열을 일으킨 순간이었고 그 균열은 곧 커다란 변화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조짐이었습니다. 소리의 한마디가 식탁을 갈라놓고 난 후 시어머니는 한동안 젓가락을 들지도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순히 당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오래된 벽을 단번에 무너뜨린 듯 마음 깊은 곳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 그것도 자신의 손주 입에서 나온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희 씨는 조용히 아이를 다독이며 상황이 조금이라도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형님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돌리려 했습니다. 아이가 뭔 소리를 하는지 애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한 말에는 흔들림 없는 진실이 있었고 그 자리에 있던 어른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진 않는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손을 떨며 물컵을 들었지만 물은 거의 마시지 못한 채 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했던 건가? 그동안 형님 아이를 더 챙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자부했고 첫손주라서 더 애정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둘째 며느리와 손주에게는 어떤 시선으로, 어떤 말투로 다가갔는지 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무심함이 이렇게까지 깊은 상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잠시 후 남편들도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연희 씨의 남편은 소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라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잖아. 소리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이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아이가 느꼈던 서운함과 상처는 단순한 하루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된 차별과 무관심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형님은 분위기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흐르는 것을 눈치채자 곧바로 다른 말로 덮으려 했습니다. 어머님이 소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소라 할머니가 너 얼마나 챙겨주는데. 그러나 소리는 형님의 얼굴을 잠시 보더니 다시 조용히 엄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꼬마 아이의 행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을 똑바로 드러낸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눈가에는 미묘한 흔들림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소라, 내가 너 싫어하는 줄 알았니? 그 말은 소리를 향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묻는 질문처럼 흔들렸습니다. 소리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다시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연희 씨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이 저릿하게 조여왔습니다. 소리가 그동안 얼마나 말하지 못하고 참아왔을지, 얼마나 서운했을지, 이제야 더 명확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러다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첫손주니까 더 챙기다 보니 너에게까지 그렇게 보였나 보구나.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자신도 몰랐던 감정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벽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고 그 벽이 자신과 손주 사이를 얼마나 깊게 갈라놓았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식탁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님조차 더 이상 밝은 척할 여유가 없어진 듯 묵묵히 자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희 씨는 손등으로 아이의 눈가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소라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그 말에 소리는 작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희 씨 품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놀란 남편이 뒤를 따라가며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가? 그러나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부엌 싱크대 옆에 서서 손등으로 얼굴을 살짝 가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형님은 순간적으로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왜 저러지? 그러나 누구보다도 그 이유를 잘 아는 사람은 연희 씨였습니다. 연희 씨는 남편에게 아이를 부탁하며 부엌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등을 보인 채 서 있었고 숨을 고르며 손등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연희 씨가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말에 시어머니는 급히 손을 바지에 닦으며 태연한 척하려 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분명 흔들려 있었습니다. 연희 씨는 말없이 옆에 서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마침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 아니었어. 그런데 애가 그렇게 느꼈다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니? 그 말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진짜 고백이었습니다. 연희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모르셨던 거예요. 소리 마음은 어른이 아니라 애라서 더 솔직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형님애만 챙기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랬나? 연희 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더 소중한 거예요.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곡해하려 들지 않는 진심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고 표정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조금은 부서지고 조금은 깊어진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소리의 한마디로 시작된 작은 균열은 시어머니 마음속 오랜 오만과 무심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깨달음의 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그렇게 지나갔지만 시어머니의 내면에서는 조용하지만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 모두가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조용히 울음을 훔치던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아주 작게 떨렸고 손등은 눈물을 닦느라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언제나 당당하고 강했던 그녀와는 전혀 다른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무너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 씨는 곁에서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말을 꺼낼지, 어떤 감정이 터져 나올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말 들을 줄은 몰랐어. 애가 그렇게 느끼다니. 그 목소리에는 자책과 혼란이 섞여 있었고 자신이 평생 쌓아온 방식이 한 번에 흔들리는 듯한 무거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른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아이는 그대로 느껴요. 그 말은 사실이었고 시어머니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부엌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형님에만 챙긴 건 그냥 첫손주라서 처음이라서. 그러나 그 말은 스스로도 완전한 변명으로 느껴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건데 나는 왜 그렇게 했을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을 처음으로 깊게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해왔던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큰 차별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차별이 손주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연희 씨는 천천히 시어머니의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소리는 어머님 좋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소리가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꼭 감았습니다. 후회가 깊게 밀려오는 듯 그녀의 손끝이 더 떨렸습니다. 아이에게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제대로 받아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부엌의 정막을 깨듯 형님이 조심스럽게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러나 시어머니는 딸에게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형님의 얼굴을 보자 더욱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자신이 형님을 더 챙기고 더 편애했던 사실이 갑자기 더 또렷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힘겹게 입술을 떼며 말했습니다. 너한테도 미안하다. 형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왜 나한테 미안해? 그러나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한텐 너무 많이 주고 너무 많이 기대고 너무 많이 맡겼어. 그래서인지 둘째 아이한텐 너무 무심했어. 형님은 놀란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우월함이 칭찬이 아닌 편애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식탁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듯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속에는 어떤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엌 문이 열리고 그녀가 다시 식탁 앞으로 나오자 남편들과 아이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리는 긴장한 듯 엄마 옆에서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깊게 아려왔습니다. 그녀는 아이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 순간 식탁에 앉아있던 모두가 놀랐습니다. 형님도 남편들도 심지어 연희 씨도 숨을 멈춘 듯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라 미안하다. 그 말은 떨렸고 조심스러웠고 아주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나. 그러나 아이는 말을 다 잊지 못하고 엄마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이 컸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천천히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너한테 마음을 못 썼구나. 나도 모르게 그랬다. 정말 미안하다, 소라. 그 말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충분한 진심이었습니다. 소리는 눈을 깜빡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할머니 좋아.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순간 눈가를 감싸쥐었습니다. 그 어떤 고백보다 강한 울림이 그녀의 마음에 퍼졌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완전히 미워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랑받고 싶었던 것이라는 사실이 시어머니 마음에 깊은 회오리를 일으켰습니다. 연희 씨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풀리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풀리면서 시어머니라는 사람의 부드러운 변화도 함께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형님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좀 도울게. 엄마가 너무 힘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그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부터는 다르게 할게. 그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틈이 열렸습니다. 그 틈은 아이의 진심을 받아들이는 문이었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오랫동안 굳어있던 시어머니의 마음도 함께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조용한 파동처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묘한 변화였지만 분명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연희 씨는 집에서 아이와 함께 아침 준비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소라면 절대 먼저 전화를 걸지 않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화면에 뜬 시어머니의 이름을 본 순간 연희 씨는 잠시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조용히 받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전화기 속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연희야, 오늘 소리 잠깐 데리고 와줄 수 있겠니? 내가 어제 얘기한 것 때문에 마음이 계속 쓰려서. 그 말은 길고 어색했지만 시어머니답지 않게 진심이 묻어나는 말이었습니다. 연희 씨는 순간 멈칫하며 상황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찾아오라고 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런 어조로 부탁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연희 씨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럼 점심쯤 들를게요. 전화를 끊고 나자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누구야? 연희 씨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오늘 너 보고 싶대. 소리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아직 남은 조심스러움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할머니의 변화가 궁금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연희 씨와 소리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어딘가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고 손에 작은 과일 접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소라 왔구나. 그 말은 조심스럽고 다정했습니다. 소리는 잠시 엄마 뒤에 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에게 과일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라서 준비해봤어. 소리는 과일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은 조금 풀렸습니다. 아주 미세한 안도의 숨이 그녀의 어깨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연희 씨는 부엌에 가서 차를 준비하며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소리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아직 어색했지만 지난날의 얇은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점심을 먹는 동안 시어머니는 소리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소라, 요즘 학교에서 뭐 배우니? 소리는 내성적인 듯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랑 그림 그렸어요. 시어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너 그림 잘 그리지. 할머니가 지난번에 본 그림도 참 예뻤어. 그 말은 거칠애가 아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연희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지금의 변화가 일시적 감정이 아닌 시어머니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진짜 변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소리 덕분이었습니다. 어른 중 아무도 깨뜨리지 못했던 차별의 벽을 아이의 솔직한 마음 한마디가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사가 끝난 후 소리는 시어머니가 내준 색연필로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 옆에 조심스럽게 앉아 말했습니다. 소라, 할머니가 너한테 서운하게 했던 거 정말 미안해. 그 말에 소리는 잠시 연필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약속할게. 시어머니의 말은 떨렸지만 굳은 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소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할머니 좋아. 그 한마디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눈가를 가리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평생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마음의 벽이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에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연희 씨가 다가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보며 처음으로 사과에 가까운 말을 꺼냈습니다. 연희야, 너한테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너를 어렵게 했지. 그 말에 연희 씨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사과라는 단어를 듣는 날이 올 거라고 상상한 적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걸로 충분해요. 저도 어머님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색하면서도 진심이 묻어나는 생경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소리 손을 잡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아이와 함께 걸으며 작은 꽃들을 보여주고 어떤 꽃이 예쁜지 의견을 나누는 모습은 이전에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연희 씨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묵혀있던 무거움이 조금씩 풀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변화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반전의 전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열릴 때 그동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펼쳐지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의 변화는 눈에 띄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동안 형님 가족에게만 기울어져 있던 관심이 조금씩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벽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마음을 열기 시작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작은 움직임은 집안 전체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연희 씨는 이런 변화를 조용히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직접 연락을 걸어왔습니다. 연희야, 시간 되면 잠깐 들르지 않겠니?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그 목소리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꾸짖는 듯한 억양도 무심한 태도도 아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의 조심스러운 어투였습니다. 연희 씨는 잠시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갈게요. 소리는 어딨어? 라는 말도 함께 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손주 둘 중 하나가 아닌 소리라는 이름을 직접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마당에서 작은 상자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희 씨와 소리를 보자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소라, 이리 와봐. 할머니가 너 생각하면서 준비한 게 있어. 소리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움츠러들었겠지만 요 며칠 사이에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분명 부드러워진 덕분에 아이의 표정도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자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색연필 세트와 스케치북 그리고 작은 간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리는 눈을 크게 뜨며 속삭였습니다. 이거 놔주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림 좋아한다 해서 할머니가 골라봤다. 그 말은 소박했지만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아이의 취향을 처음으로 생각해준 순간이었습니다. 소리는 얼굴이 밝아져 상자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그 말에 시어머니는 눈가를 가볍게 닦았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마음을 굳게 닫아두었던 사람이 처음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은 소박하지만 울림이 컸습니다. 그때 마침 형님이 아이들과 함께 시댁에 들어섰습니다. 형님은 상자를 들고 있는 소리를 보자 어두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뭐야, 엄마, 그건 우리 애들 걸로 사둔 거 아니야. 그 말은 누군가에게서 빼앗기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반응처럼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소리 주려고 산 거다. 형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소리한테? 왜? 시어머니는 흔들리는 기색 없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라니, 우리 손주니까 챙기는 거지. 형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뭔 일 있어? 예전에 비해 시어머니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걸 믿기 어려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는 똑같이 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한쪽만 봐서 소리 마음 다치게 했더라. 그 말이 식탁 위에 얹히는 순간 형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형님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무슨 차별을 했다고 그래. 그건 다 애정이 많아서 그런 건데.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인정해야지. 그 말은 과거의 자신을 바라보는 용기였습니다. 잠시 후 형님은 표정을 굳힌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녀를 불러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방어적인 형님 대신 자신의 진심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변화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은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걸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색연필을 손에 쥔 채 마당으로 나가 작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연희야, 나도 이제 정말 달라지고 싶다. 내가 손주 둘에게 똑같이 사랑 줄 수 있는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다. 그 말은 오래된 마음의 벽이 무너진 뒤 드러난 순수한 고백이었습니다. 연희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마음이면 충분해요. 소리도 어머님 마음 알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정말 몰라서. 그 말은 연희 씨의 가슴을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몰라서 누군가를 아프게 했을까. 하지만 지금은 늦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마당에서 소리와 시어머니는 함께 꽃을 바라보며 웃었고 그 모습은 마치 오래 기다려온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연희 씨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오래 묵혔던 서러움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는 연희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리는 잘 자니? 연희 씨는 화면을 보며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단순한 안부였지만 걱정이라는 마음이 담긴 첫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머님, 잘 자요. 내일도 봬요. 그 짧은 문장에는 그동안의 오해와 상처를 덮어줄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된 작은 싹 같았지만 그 싹은 확실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화가 며칠째 이어지면서 집안에는 전과 다른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공기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고 시어머니는 매일 한 번씩은 꼭 소리에게 연락을 하거나 작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연희 씨의 마음은 그동안의 서러움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고 소리 역시 예전보다 훨씬 밝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모두에게 달콤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형님은 날이 갈수록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구별된 대접이 사라지는 것이 불만이었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챙기기 시작한 것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소리만 챙기고 이상하게 굴잖아. 형님, 남편은 피곤한 듯 말했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하면 되는 거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러나 형님은 이 말에 더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예민? 나만 예민한 게 아니잖아. 엄마가 변한 걸 못 느껴? 왜 갑자기 우리 쪽은 신경을 덜 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냐고. 그 말 속에는 속 좁은 질투와 불안이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형님은 결국 시어머니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소리한테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괜히 균형 맞추려다가 오히려 우리 애들이 섭섭해하면 어떡해? 시어머니는 잠시 멈춰선 뒤 차분히 말했습니다. 너희 애들은 충분히 사랑받고 자랐어. 이제 소리가 받은 만큼만 받게 되는 거야. 형님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뭐야, 그게 기계적으로 숫자 맞추는 거야?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동안 소리를 너무 몰랐구나 싶어서 이제라도 제대로 보려고. 그 말은 확고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누가 뭐라고 했어? 아니면 소리가 울면서 말이라도 했어? 형님은 자꾸 이유를 외부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스스로 깨달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 눈에서 내가 한 게 다 보였어. 그걸 보고 내가 충격받은 거지. 형님은 말문이 막혀 잠시 입술을 씹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엄마 편을 쉽게 차지하지 못한다는 상황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형님은 연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억지로 밝게 꾸민 듯 했지만 안에 감춰진 감정은 뻔히 느껴졌습니다. 연희 씨 요즘 어머님이 많이 챙겨주신다며? 소리도 좋아하겠네. 연희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이 요즘 많이 마음 써주세요. 그러자 형님은 슬쩍 말투를 바꿨습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엄마만 믿지 말고 알아서 눈치도 좀 봐. 엄마 성격 알잖아. 오래 못 가. 그 말에는 은근한 견제와 질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연희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님 마음 따라가려고요. 형님은 대뜸 말했습니다. 나한테 뭐라도 말 좀 해주지. 그동안 나한테 불만 있었던 거야?
연희 씨는 더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구든 건드리려 드는 형님에게 이번만큼은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시댁에서 작은 가족 식사가 잡혔습니다. 모두 모인 자리에서 형님은 분위기를 장악하려는 듯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아이들아 와서 여기 앉아라, 할머니 옆에 앉아야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말했습니다. 소리도 여기 앉아, 할머니 옆에 와라. 그 순간 형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님은 억지 미소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첫 손주가 여기 앉는 걸 더 좋아하시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 똑같아야지. 형님 입가의 미소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남편도 그 분위기를 읽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소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시어머니 옆으로 조용히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의 등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소라, 지난번에 준 색연필 잘 쓰고 있니? 소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머니, 그걸로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거의 감격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소리가 그렇게 예쁜 그림을 그리는구나. 그 말은 형님이 듣는 앞에서 더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동안 형님이 독차지하던 칭찬이 더 이상 독점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형님은 계속해서 어색한 웃음을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소리만 편애하는 거 아냐? 그 말에 연희 씨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들까지 모두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형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편애? 형님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니, 그냥 갑자기 달라진 것 같아서. 그러자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는 그동안 너무 많이 받았어. 내가 소리한테는 정작 한 번도 그런 마음을 주지 못했다. 이젠 똑같이 하겠다는 게 뭐가 잘못이냐. 형님은 말문이 막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받은 특권을 당연하게 여겼던 시간이 부끄러움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희 씨는 조용히 소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상황을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다시 돌아온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는 편애 없게 할 거다. 이제야 제대로 보고 싶어졌다. 그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그녀가 삶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형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고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화 뒤에 가려진 형님의 혼란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날의 식사는 조용히 끝났지만 집안의 물결은 더욱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앞으로 벌어질 결정적 대반전의 서막이 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부엌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그 소리가 집 안 전체에 울렸고 거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소리는 움찔하며 엄마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고 시어머니는 어두워진 형님의 표정을 떠올리며 안타까운 듯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부엌에서 조리대 위 물컵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형님은 흔들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려 했지만 잔을 떨어뜨린 듯했다. 그녀의 호흡은 가빠져 있었고 억누르던 감정이 폭발 직전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레 부엌 쪽을 향했지만 연희 씨가 막아섰다. 어머님, 잠시만요. 형님, 지금은 혼자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정확했다. 형님은 지금 어느 누구의 말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부엌 문 너머로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서러움이 뒤섞인 울음이었다. 엄마가 왜 갑자기 이러는데, 왜 이제 와서 소리를 챙기는 건데, 그동안은 내 아이들만 챙겼으면서.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연희 씨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어머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형님 감정이 먼저 풀려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형님은 문을 벌컥 열고 나와 거실로 걸어왔다.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숨은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시어머니를 향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엄마, 나 솔직히 말할게.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함도 있었다. 모두가 형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형님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말을 이어갔다. 엄마가 나한테 더 신경 써준 건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나니까 나한테는 더 따뜻해야 하는 거라고. 그 말은 형님 스스로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형님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나 소리가 할머니 마음 못 얻는 거 보면서 솔직히 속으로는 좀 우쭐했어.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췄다. 형님은 숨을 골랐다. 나는 우리 애들이 더 사랑받는 게 자랑이었어. 그래서 소리가 서운해한 거 알아도 그냥 모르는 척했어.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시어머니의 표정은 충격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오는 듯 복잡해졌다. 형님은 더 이상 숨기지 못한 감정이 터져나오듯 말해버렸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소리를 챙기기 시작하니까 내가 버려진 것 같았어. 그 말은 나약하지만 솔직한 진심이었다. 연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시어머니 역시 형님의 마음속 깊은 곳을 처음으로 제대로 본 순간이었다. 형님은 울먹이며 말을 계속했다. 나는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나만 더 사랑받아야 한다고. 연희 씨는 손을 꽉 쥐었다. 그동안 형님이 자신을 향해 날렸던 말과 싸늘한 시선들은 이제 이해가 되는 듯했다. 형님은 우월하려는 게 아니라 잃을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형님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 말에 형님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엄마가 나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그러나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그런 마음 갖게 만든 건 나야. 너만 보다가, 너밖에 모르다가, 그래서 소리를 못 본 거야. 형님은 어머니 앞에서 무너져 내려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모습을 본 소리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형님 옆에 섰다. 소리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모 울어요? 형님은 고개를 들었다. 소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자 형님은 다시 말을 잇지 못했다. 소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고모 좋아. 그 말은 단순했지만 형님의 마음 깊은 곳을 치유하는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시어머니는 형님과 소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처럼 할 거다. 편애도 없고 서운함도 없고 그냥 모두가 사랑받는 집으로 만들고 싶다. 형님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엄마, 나도 바꿀게. 그 말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결이었다. 연희 씨는 그 장면을 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묵은 서러움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이 변화가 단순히 감정적인 순간이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임을 느낄 수 있었다. 형님은 소리를 조심스럽게 안으며 말했다. 소라, 고모가 미안해. 소리는 살짝 웃었다.
괜찮아요. 그 짧은 대화 속에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두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가족 모두. 그 말은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긴 시간 돌아 도착한 진심이었다. 그 순간 거실 공기는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오랫동안 뒤틀려 있던 감정의 실타래가 처음으로 곱게 풀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결국 마지막 장면의 대반전을 향해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 가족을 같은 시간에 집으로 초대했다. 예전과 달리 형님 가족을 먼저 불러 세워두는 일이 없었다. 작은 변화였지만 연희 씨는 문 앞에 서며 그 의미를 느꼈다. 소리는 엄마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미리 준비해둔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다. 연희 씨가 좋아하는 반찬, 소리가 즐겨 먹는 볶음 요리까지 정성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와라 밥 먹자. 너희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은 꾸밈 없고 따뜻했다. 식사가 조금 지나자 시어머니는 작은 종이봉투 두 개를 꺼내왔다. 하나는 형님 앞으로, 하나는 연희 씨 앞에 내려놓았다. 형님이 놀라서 물었다. 엄마 이게 뭐야?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저번에 얘기했던 땅 문서다. 두 집이 똑같이 가져가거라. 형님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그동안 자연스럽게 더 많은 몫을 받을 거라 믿어왔기에 충격이 컸다. 왜 갑자기 그러는데 나한테 서운한 거라도 있어?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게 많아서다. 이제는 다 공평해야 한다. 그 말에는 후회와 결단이 함께 묻어 있었다. 연희 씨는 봉투를 펴보다가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어머님, 저는 이런 거 바라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다, 내 몫이다. 그동안 너를 너무 모르고 지냈다. 이제라도 너를 제대로 보고 싶다. 그 말에 연희 씨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형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봉투를 내려놓았다. 엄마, 나 사실 소리 챙기는 거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어. 나만 밀려나는 것 같아서. 근데 그건 내 욕심이었어. 내가 너무 오래 편하게만 사랑받았던 것 같아. 그 고백은 억지 자존심을 내려놓은 진심이었다. 시어머니는 형님의 손을 잡았다. 내 잘못만은 아니다. 내가 너만 보고 살아서 그렇게 된 거다. 앞으로는 다 같이 가자. 형님의 눈이 붉어졌다. 알겠어. 엄마, 나도 바꿀게. 그때 소리가 시어머니 옆에 다가왔다. 할머니, 나 그림 또 그렸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래, 우리 소리 할머니한테 보여줘라. 잘했겠지. 소리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나 좋아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순간 눈가를 살짝 닦았다. 아이의 진심이 자신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뒤 베란다에서 형님이 연희 씨에게 다가왔다. 그동안 미웠지. 연희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도 다시 시작하면 되죠. 형님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 정말. 집을 나서기 전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를 불러 세웠다. 나 이제는 우리 셋이 서로 서운한 일 없게 만들어가자. 나도 잘해보겠다. 그 말은 오래 걸렸던 한 가족의 매듭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소리는 시어머니 품에 안기며 말했다. 할머니, 내일 또 올게. 시어머니는 웃으며 아이를 꼭 안았다. 와라 소라, 할머니가 기다릴게. 그 장면은 오랜 상처가 천천히 아물어가는 온기를 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연희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